안녕하세요, 타윤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추후 영상에서는 각각의 자격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저도 호주에서 생활한 지 7년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컨을 따기 위해 잠깐 농장을 다녀온 걸 제외하고는 6년 내내 타일 일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호주에서 자격증을 따는 게 제 소소한 취미였는데 대부분이 건설 관련 자격증이긴 하지만 추후 호주에서 저랑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접근하시는 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화이트 카드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건설 관련 안전작업 교육 이수증인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며 근로자들이 건설 산업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소요시간과 비용에 관해서는 정말 학원마다 다 달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학원을 직접 많이 알아보시고 비교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선 보통 6시간 이상 당일 코스로 진행을 많이 하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65불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화이트 카드는 취득 후에 종이로 된 인증서를 먼저 발급해주고 카드가 본인 주소로 날라오는데요. 종이 인증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60일밖에 안 돼요. 이걸 인증서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꼭 있던데 꼭 카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회사 면접을 가끔 보거든요. 그때마다 카드는 없고 60일 인증서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카드로 받아야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 카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일 서티 3입니다. 타일 기술 자격증이자 학위 증명서이고요. TSS 482 스폰서 비자가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작업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요 시간은 서류와 이것저것들을 준비하는 시간과 자격증이 발급되는 데까지 4-5주 정도가 걸리고요. 금액은 정말 발급 기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2,500불 또 어떤 곳은 1,400불을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알아보시고 최저가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방수 서티 3입니다. 방수 기술 자격증이자 학위 증명서이고요. 타일 서티 3와 같이 아래의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요 시간과 비용 역시 타일 서티 3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실리카 더스트입니다. 이건 실리카 분진 입자로 인한 위험에 대해 인식하는 교육 증명서이고요. 요즘 그라인더나 기타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취득한 자격증이고요. 소요 시간은 4시간에서 당일 코스로 진행이 많이 되더라고요. 비용은 250불 이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비즈니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다룹니다. 이 교육은 비즈니스 법률 및 규정을 해석하고 규정 준수 관리 절차를 개발해야 하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이며 개인 사업에 필요한 QBCC 라이센스 발급 시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이라 따게 되었고요. 소요 시간은 이틀에 거쳐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을 교육받았습니다. 금액은 400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워킹 앳 H입니다. 요즘 워홀러 분들도 포크리프트를 포함해서 많이들 따시는 것 같던데 저도 한번 따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데 이 과정에서 위험 식별, 개인 보호 장비, 추락 방지 장치 사용 및 비상시 구조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 작업을 배우게 됩니다. 소요 시간은 8시간에서 당일 코스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금액은 200불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은 게스 테스트입니다. 이 자격증도 요즘 많이들 따시더라고요. 이 교육과정은 건설 현장 및 광업이나 밀폐된 공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대기질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작업 환경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해석해서 제한된 작업 활동에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교육합니다. 소요 시간은 8시간에서 당일 코스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금액은 150불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과정은 자원 및 인프라 산업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의 기술과 지식을 교육합니다. 소요 시간은 8시간에서 당일 코스로 진행되고요. 금액은 200불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은 EWP입니다. 승강 작업에 필요한 플랫폼 작업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EWP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1m 미만 아래에서 쓸 수 있는 EWP 언더, 11m 위로 올라가는 EWP 오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1m 언더는 워킹 앳 H나 컨파인드 스페이스처럼 교육 수료증의 느낌이라면 11m 오버는 하이리스크 라이센스로 분류돼서 정부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EWP 11m 언더의 경우에는 소요 시간이 8시간에서 당일 코스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금액은 350불 이상이었습니다. EWP 11m 오버의 경우에는 3일에 거쳐서 하루 8시간씩 24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컨파인드 스페이스입니다. 제한된 공간의 진입 및 작업 시 작업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교육합니다. 이 과정은 장비 선택, 검사 및 사용을 포함하고 공간 진입과 관련된 위험 식별, 제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작업자가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소요 시간은 8시간에서 당일 코스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액은 150불 이상입니다. 다음은 퍼스트 에이드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들 배우실 텐데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교육합니다. 심폐소생술, 출혈 및 골절 관리, 다양한 질병 관리 등 광범위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8시간에서 당일 코스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액은 90불 이상입니다. 다음은 포크리프트입니다. 요즘 워홀러 분들이 정말 많이 취득하는 라이센스죠. 호주에 오시는 워홀러 분들이라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바로 지게차 라이센스입니다. EWP 11m 오버와 같이 하이리스크 라이센스로 분류되어 있고요. 소요 시간은 3일에 거쳐서 하루 8시간씩 24시간을 교육받았습니다. 금액은 350불 이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텔레핸들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하이리스크 라이센스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 포크리프트의 상위 버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텔레핸들러는 지게차보다 리치가 길어서 더 높은 곳이나 더 먼 곳까지 적재 운반이 가능한 자격증으로 작동 방법,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합니다. 소요 시간은 8시간에서 당일 코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700불 이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설 자격증이고요. 앞으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따고 싶은 자격증으로는 포크레인, 태그 앤 테스트, 스키드 스틸, 툴 캐리어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함께 병행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격증을 따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자격증들은 2024년에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건설 관련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RSA, 드라이브 라이센스, 패디 스쿠버 다이빙 오픈워터, 마스크핏 테스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격증을 조금씩 취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이렇게 있네요. 사실 타일 일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격증을 하나하나 따는 게 또 기계를 조작하는 게 저는 재미가 있어서 저에겐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정보와 용어에 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CSQ, 두 번째는 RPL, 세 번째는 HRWL, 네 번째는 QBCC입니다. CSQ는 퀸즐랜드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육성을 위해서 스킬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아마도 다른 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국비 지원이 있을 텐데 저는 퀸즐랜드에서밖에 안 살아봐서 뉴사우스웨일즈나 빅토리아와 같은 주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워킹 앳 H, 컨파인드 스페이스, EWP 언더, EWP 오버, 게스 테스트, 텔레핸들러, 퍼스트 에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취득할 때 CSQ의 지원을 받아서 거의 무료로 혹은 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었습니다. CSQ 국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기타 설명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추후에 따로 CSQ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RPL입니다. 경력을 학위로 변환해주는 경력 인증 RPL 학위인데요. 호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그 외 자격 요건이 충족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 타일 33와 방수 33를 학위로 변환한 자격증이고요. RPL 역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따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HRWL입니다. HRL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하이리스크 라이센스 혹은 하이리스크 워크 라이센스라고도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리스크 라이센스는 기존의 워킹 앳 H나 컨파인드 스페이스와는 조금 더 높은 자격을 요하는 라이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노멀한 자격증은 교육 자료를 받고 강사와 함께 공부하고 답을 찾아가는 느낌이라면 하이리스크 워크로 분류된 라이센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자격증을 따로 정부에 신청하고 등록해야 하며 등록 비용으로 교육 비용을 제외한 추가 비용 100불을 더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이리스크 라이센스 카드는 따로 지급되고요. 운전면허와도 같은 등급이 됩니다. 하이리스크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 후에 다시 갱신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이리스크 라이센스로 EWP 11m 오버와 포크리프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 하이리스크로 지정된 자격증은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QBCC입니다. QBCC 역시 제가 살고 있는 퀸즐랜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위원회와 같은 기관이고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QBCC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QBCC는 건설 산업 현장의 위험을 줄이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QBCC 역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간단한 소개와 그 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및 용어들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의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마도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워킹의 타이츠, EWP 11m 언더, EWP 11m 오버, 포크리프트, 타일 33, 방수 33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국비지원과 같은 CSQ, 경력을 학위로 전환해주는 제도 RPL, 하이리스크 라이센스인 HRL 등을 먼저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외에 화이트 카드나 실리카 더스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제가 교육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화이트 카드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땄던 거라 어디서 땄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자격증에 관해선 제가 아는 최대한의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고요. 오래 끌지 않고 성실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